네, 안녕하세요. 카오스 코리아의 신동근입니다. 네, 드디어 2026년 새해고요. 일단 시작 전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출발이 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카오스 제품군 중에 건축 시각화에 특화된 플랜인 아키디자인 컬렉션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금일 웨비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정보를 담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전 등록 및 EDM을 통해 아젠다는 이미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일단 AI 솔루션인 저희 새로운 제품인 베라스를 시작으로 해서 아키 컬렉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전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간소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아키 디자인 컬렉션의 첫 번째로는 저희 AI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베라스 제품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빠른 실시간 동반자인 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지표 에너지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애드온인 임팩트라는 제품,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인 엠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AI 인핸서 기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베라스고요. 이 베라스라는 제품은 기존의 이볼브 랩이라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업계를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BIM 솔루션 개발 회사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2025년 2월에 저희 카오스에서 인수를 하고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많은 도약이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여러 CAD 툴과의 호환성을 베이스로 해서 랜드스케이프 뷰어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가를 위한 AI 시각화 툴입니다. 베라스는 일반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기본적인 CAD 툴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플러그인이면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시각화를 즉시 생성해서 창의성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완성도 있고 임팩트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베라스는 타 AI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본다면,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은 스케치된 이미지고요. 우측은 이 스케치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베라스로 AI로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네, 두 번째 역시 좌측의 스케치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베라스로 렌더링을 했고요. 네, 이와 같이 구겨진 종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종이 컨셉을 건물 형태의 쉐입으로
만들어 본 베라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과 같이 베라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요. 즉 프리셋이나 프롬프트를 적용할 때마다 그 효과가 처음에 사용한 베이스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 설정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저장해서 다른 이미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프리셋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따로 기입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네, 구겨진 종이 하나의 컨셉으로 다양한 쉐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라스는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AD 툴과 통합되어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CAD 툴 안에서 베라스를 실행하면 뷰포트를 그대로 반영하여 AI 이미지 생성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 스케치업, 아키캐드, 라이노, 벡터웍스 등 다양한 CAD 툴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호환이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치업 뷰어에서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이디에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프리셋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AI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베라스의 프리셋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키 컬렉션에서 베라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앤스케이프 뷰어에서도 바로 베라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베라스를 설치하게 되면 앤스케이프 뷰어에 베라스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앤스케이프 뷰어를 기반으로 AI 이미지 생성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AI 특성상 이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앤스케이프 뷰어 자체는 이미 머터리얼 조명이나 그 다음에 전체 뷰가 시각화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각화 자체가 베라스가 활용하는 기반 바탕이 되어서 결과가 더 정확해질 수가 있겠죠. 앤스케이프 뷰어의 특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명광 아래 적절한 쉐이딩으로 실시간으로 완성도 있는 퀄리티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 원하는 카메라 각도를 빠르게 베라스를 통해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앤스케이프 뷰어 안에서의 베라스는 이러한 장점으로 기존의 CAD 툴에 제한된 뷰포트 기능을 보완하고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뷰를 사용할 때 AI가 수시로 스타일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이런 AI 제품 중에서 흔히 논의되는 그런 토픽이었죠. 하지만 이제 베라스는 서로 다른 뷰에서 동일한 설정을 적용해서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드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최초에 렌더링된 결과물에 대한 시드 값이 지정되게 되고요. 이렇게 카메라 뷰를 돌리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스타일로 렌더링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라스의 사용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스케치 이미지를 올려놓고요.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 머티리얼 오버라이드 슬라이드 바 기능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 바의 기능은 원본 이미지 및 3D 모델의 재질과 텍스처를 수정하는 정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0에서 한 50 정도의 낮은 값은 모델의 원래 재질이나 색상이나 미적 요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00 사이의 설정 값은 새로운 재질을 생성하거나 창의적으로 다양한 미적 감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바의 그 수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테리어에 대한 인면도에 대한 그 쉐이딩을 하고 싶어서 이런 스케치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역시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오버라이드 기능을 같이 만지게 되는데요. 이 지오메트리 오버라이드 기능 자체는 그 베이스 3D 모델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지를 결정하는 핵심 슬라이더입니다. 그래서 0에서 20 정도의 낮은 설정 값은 모델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벽 배치나 창 크기, 지붕선과 같은 특정 건물 건축적 특징을 설계대로 유지해야 할 때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100 정도의 수치는 무한한 아이디어의 구상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라스는 원하는 그 지점을 셀렉션해서 지정한 부분만 렌더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사실적인 AI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히 간단하게 그린 스케치를 통해서 말이죠. 이건 역시 보시면 이제 평면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쉐이딩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즈 인테리어라는 그 스타일 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 칩 중에서 이즈 인테리어를 이렇게 클릭한 이유는 인테리어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이제 AI가 계산을 할 때 인테리어라는 공간을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인테리어 공간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스타일 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고 뭐 항공뷰라든지 아니면 네이처, 뭐 자연 환경에 대한 관련된 그런 스타일 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런 것들을 설정해 두고서 프롬프트를 입력한다면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아웃풋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베라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시각적 전달을 위해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채광 이동과 그리고 실내의 오브젝트 변화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프롬프트의 그런 입력값에 따라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이러한 인테리어 장면 내에서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이 간단하게 비디오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베라스가 4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구글의 그 제미나이 일명 나노바나나 프로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요.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베라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품질 및 일관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 품질과 지오메트리 일관성이 더 좋아졌고 아티팩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퀄리티 역시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스케치한 느낌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라스가 단순히 아이디에이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퀄리티 렌더링과 빠른 속도의 그 렌더링 속도와 그 다음에 더불어 퀄리티가 매우 우수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의 준수도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베라스 4에서는 프롬프트를 훨씬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이미지를 정확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장면을 기준으로 프롬프트는 그 위에 살짝 덧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모놀리식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할 때 이전에는 주변 환경까지 바뀌면서 재질만 어설프게 바꿨다면 건물만 정확히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환하고 다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겨울 장면으로 이제 변환을 요청할 때 이전에는 눈을 억지로 얹거나 가장자리 선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부자연스러웠다면 베라스의 그 새로운 엔진에서는
눈이 쌓인 부분의 건물 라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눈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기존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 오버라이드나 머티리얼 오버라이드 기능에 한해서 이 기능이 전역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이제는 이미지 안에 위치별로 의미에 따라 장면의 맥락을 이해하고 국소적으로 변경하며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의 유지율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지오메트리 자체가 유지가 잘 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추가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물은 유지되면서 뭐 조경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건물의 형태는 기존적으로 유지되면서 본인의 입맛대로 원하는 장면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없는 에셋을 추가해서 씬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렌더를 꾸미기 위해 더 이상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고 프롬프트만 입력하게 되면 AI가 나머지를 자동적으로 처리해서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스는 렌더 셀렉션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렌더 셀렉션 기능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선택한 부분만 변경이 되더라도 머티리얼 변경의 영향이 전체 이미지에 적절하게 반영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변경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그림자와 커스틱 효과가 감쇄되는 부분까지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크한 부분을 X로 마크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워터폴을 추가하는 장면입니다. 뭐 포토샵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것에서도 프리셋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강력해진 엔진 기반으로 비디오 프리셋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라스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를 강력한 AI 기능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숏비디오로 좀 더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선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엑스레이 느낌이라든지 장면의 이미지에 따라서 구현되는 방식이 다르죠. 뭐 이런 라이트 쇼, 그 다음에 크래시 줌,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올 글래스. 네, 이런 다양한 비디오 프리셋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라스를 초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없었고 렌더 엔진에 대한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사용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나노바나나 엔진이 추가되면서 좀 더 고퀄리티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enscape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enscape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건축 및 인테리어 시각화에서 필수적인 툴로서 자리매김해 왔고요. enscape는 그 3D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뭐 때깔 좋고 이쁘게 렌더링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계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실시간 동반자로서 빠른 피드백을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nscape의 장점은 첫 번째로 그 사용성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바로 시각화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쉽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CAD 툴과는 모두 호환되는 동시에 완벽한 통합성을 자랑하고요.
다음에 캐드 툴과 엔스케이프 간의 양방향 교환이 이루어져 변경 과정을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은 설계 프로세스 단계에서 품질 좋은 디자인 검토 솔루션이 될 뿐만 아니라 라이브 데모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엔스케이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로 이제 제안서 및 공모전에 있어서 활용하는 점인데요. 제안서 및 공모전에 활용할 시 디자이너는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고객의 그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엔스케이프 장점을 살려서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주거나 라이브 데모를 함으로써 설득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들에게 설득력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요구와 대지가 정의가 되고 기본적인 방향을 테스트할 때 적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디테일을 가지고 엔스케이프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사전 설계 단계부터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엔스케이프는 대부분의 캐드 툴과 100%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링 환경으로 옮기지 않고도 엔스케이프 뷰어를 바로 실행해서 일조나 그 다음에 그림자, 노출 등 기본적인 분석을 빠르게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태양광, 선 스터디 같은 것들을 쉽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개발 단계에서는 시각화가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수시로 디테일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시공문서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오류를 식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벽이 바닥과 맞지 않거나 모델링이 겹쳐 있는 듯함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BIM 인터페이스를 통해 오류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엔스케이프는 예전부터 이제 카오스에서 엔스케이프와 V-Ray의 호환성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카오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V-Ray 한에서 예전에 VR씬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모든 CAD 및 DCC 툴과 상관없이 조명, 쉐이딩, 카메라 등등 모든 장면의 정보를 불러오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엔스케이프 장면 역시 VR씬 포맷을 장면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 카오스 브릿지 기능을 통해서 V-Ray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거나 이제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엠비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차후에 다른 그 엠비전 제품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엔 엔스케이프 임팩트입니다. 네, 요 제품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엔스케이프 임팩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글로벌 기업 테크 기업인 IES와의 그 파트너십으로 개발된 그 엔스케이프 안에 또 다른 애드온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딩 성능의 지표와 매끄럽게 통화되도록 설계된 그런 애드온인데요. 일단 그런 그 빌딩 퍼포먼스 분야는 별도의 다른 영역이고 비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부터 건축가 및 아티스트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임팩트는 그러한 해소를 덜어주기 위해, 그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엔스케이프의 애드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엔스케이프에서의 임팩트는 엔스케이프를 통한 시각화 워크플로우 과정에서 건물성 등의 트랙 부분을 고려하여 초기 설계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끌어내어
정보에 입각한 설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것을 이제 enscape의 실시간 시각화 뷰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 빌딩 성능을 초기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팩트는 빌딩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엔진 회사인 IES의 아파치 엔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팩트는 자체적인 그 공간 감지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내의 공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모든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CAD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에 의존하지는 않고 자체적인 공간 감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형상과 임팩트 창에 입력한 설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요. 임팩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분석합니다. 피크로드 최대 부하라든지 총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강도라든지 에너지 최종 사용 추정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로케이션에 설계 A1과 B1이 검토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수치가 A1보다 B1에서 6% 증가한 것을 이렇게 왼쪽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영상으로 잠깐 보실 텐데요. 네, 이렇게 enscape 뷰어에서 임팩트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용 방법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레빗이고요. 이 레빗 안에서 enscape 뷰어를 통해서 임팩트를 실행할 겁니다. 먼저 enscape 뷰어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뷰어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레이어들을 다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물만 남도록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팩트는 복셀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을 식별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난방이나 냉방이 필요한 공간의 문을 모두 닫아놓은 상태가 좋습니다. 네, 밀폐되게 닫아 놓아주시고 현재 머티리얼 타입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enscape 내에서 화이트 모드로 변경하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델 클리닝이 끝났으면 임팩트를 실행하고요. 이렇게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네, 도심을 선택하고 모델에 적합한 빌딩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타입에 따라 내부 하중이나 스케줄 및 편의 설정이 되고요. 여기선 다가구 주택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연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열재, 그 다음에 창문 성능 및 HVAC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연도까지 기입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결과가 왼쪽 대시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히트맵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 시각화적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요. 네, 이것이 전부고요. enscape 내에서 임팩트를 통해서 빌딩 성능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초기 설계의 올바른 방향성에 입각해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임팩트는 솔직히 좀 이런 전문성이 있는 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서 같은 것들을 관련된 링크 문서를 좀 더 참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웨비나가 끝나고 임팩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받으실 그 링크 주소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우를 통해서 그런 문서 가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엠비전입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엠비전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건축가와 이 아키비즈 전문가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문 툴입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툴이고요. 그래서 그간 엔스케이프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엔스케이프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기능 좀 넣어주세요. 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에셋은 추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요청들이 정말 많았는데 엔스케이프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서도 훌륭한 툴이긴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의 시각화 워크플로어의 그런 장점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개발 목적은 엔스케이프 자체는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특화되어 있고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엠비전이라는 제품을 출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엠비전의 장점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매우 거대한 장면, 수족의 폴리건을 처리한다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 레이트레이싱 엔진으로 일반 게임 엔진의 퀄리티보다 정확하고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 방법이 간결하고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적용된 사람이 바로 소스로 쓸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그 자산 라이브러리가 엠비전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 소스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트래픽 기능을 통해서 도심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교통의 흐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장점은 여러 소스의 취합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엠비전은 엔스케이프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어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엔스케이프는 설계 및 그런 계획의 워크플로어에 특화된 그런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엠비전은 오로지 이제 뭐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드는 전용 그런 애니메이션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장점 중에 여러 소스로부터의 취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엠비전은 그 VR씬이라는 파일 포맷을 불러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엔스케이프 분야 그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렸던 그 카오스 브릿지의 그런 연속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파일 포맷에서는 장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자산, 조명, 머티리얼, 렌더링 세팅, 카메라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VRC는 예전에 이제 V-Ray 사용자들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이제는 엔스케이프 장면 역시 VRC인으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뭐 그 외 다양한 파일 포맷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CAD 및 DCC 툴의 포맷, 그리고 엔스케이프 장면뿐만 아니라 V-Ray 장면까지 엠비전 안에서 불러와서 어셈블리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이미지는 이제 예시로 불러온 거고요. 엔스케이프에서 작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대로 VR씬으로 익스포트해서 내보낸 파일을 엠비전 안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엔스케이프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엠비전 안으로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면은 엔스케이프의 작업을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한 엠비전 안에서의 작업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엠비전 안에서 어떤 형태로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작업이 완료되는지 간단한 워크플로우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엠비전으로 작업한 시네마틱 영상이고요. 저런 움직이는 사람 소스라든지 태양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업 장면을 VR 씬으로 내보내고요. 앰비전에서 바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장면에서 이제 불러왔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일단 앰비전 안에서 조명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장면에 사용되었던 조명을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꺼두고요. 앰비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뭐 카메라도 원하는 카메라 뷰에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뭐 필름믹 톤 맵 기능을 통해서 포토샵 같이 색상 조정도 가능하고요. 스캐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서페이스 면에다가 원하는 자산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앰비전 안에는 코스모스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원하는 뭐 나무라든지 이런 자산 소스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이렇게 스캐터링해서 장면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덤블 같은 에셋들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도 이렇게 직접 서페이스 면에다가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부는 환경을 주면은 나무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앰비전 안에는 이제 코스모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 안에는 이미 애니메이션 처리가 된 이런 인물 소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배치할 때 이렇게 패스 경로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설정을 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랜덤으로 사람이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앰비전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자동 충돌 감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 경로에 저런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션 방식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오토키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뭐 카메라 애니메이션 설정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이런 뎁스 오브 필드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그런 장면 설정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전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엔바이어먼트 설정과 베리에이션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엔바이어먼트 설정에서는 뭐 태양광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구름의 이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퀀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엔바이어먼트 설정 값을 주게 되는데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세이브를 해 두고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개가 어느 정도 끼었다든지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든지 구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태양광이 어느 각도에서 지고 어느 각도에서 뜨는지 이런 것들을 엔바이어먼트 설정해서 시작점과 끝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사이에 이제 간극을 뭐 이제 시간차는 본인이 원하는 타이머로 설정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까지 움직이는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리에이션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베리에이션 설정은 전체적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머터리얼이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장면이 조립되는 그런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 설정 값을 시작과 끝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장면이 조립되는 시간차는 직접 사용자가 타이머는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면이 조립되는 과정에 그 배치되는 그런 프리셋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 랜덤으로 조립될지 리니어하게 조립될지 이런 것들이 프리셋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룹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별로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장면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렌더링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한 번에 MP4 형태로 비디오 포맷으로 뭐 출력하거나 아니면 추가 편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퀀스 이미지로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엠비전이라는 제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워크플로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그 스마트 트래픽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트래픽 기능은 사람 소스 외에 엠비전은 이제 도심의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을 고퀄리티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차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차선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예, 사람이 지나가는 패스 경로랑 동일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그 랜덤하게 배치가 되고요. 패스 경로 두께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2차선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똑같이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반대편 차선에서는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멈췄다가 다시 자동차 지나가면 지나가고요. 사람이 지나갈 때도 이 자동 충돌 감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멈췄다가 지나가고요. 이런 서스펜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컨디션에 따라서 뭐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은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들썩이는 이런 느낌까지 프리셋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퀄리티의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트래픽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애니메이션에 대한 디테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그런 장면을 이런 식으로 엠비전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엠비전에 대한 그 코스모스 라이브러리, 사람 에셋이라든지 저런 자동차 소스들, 이런 카메라 무빙, 데스보 필드 기능들, 그다음에 스케일이 정말 방대한데 이런 것들이 어셈블리 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멋지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엠비전 제품이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카오스의 AI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카오스 AI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오스에서 메인으로 사용되는 뭐 엔스케이프, 브이레이, 뭐 코로나 등 이런 제품들을 뭐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 AI 인핸서라는 기능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엔스케이프 뷰어이고요. 엔스케이프 뷰어 자체가 뭐 퀄리티가 나쁘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이제 뭐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AI 인핸서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스케이프 뷰어 자체에 원클릭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상에 기존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클라우드 안에서 바로 인핸스드 되면서 이미지가 인핸스드 되면서 뭐 사람 에셋이라든지 조경에 대한 디테일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AI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확실히 퀄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람의 이런 옷에 대한 마감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랜드스케이프 뷰어보다 확실히 이런 나무에 대한 표현, 잔디, 꽃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사람 에셋에 대한 디테일이 확실히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부분적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젊은 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남성을 뭐 중년으로 얼굴만 바꾸거나 아니면 차일드, 어린이 얼굴로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자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뭐 재미난 기능도 있고요. 다음 이런 얼굴뿐만이 아니고 인종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AI 머티리얼 생성기인데요. 이게 이제 카오스 코스모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V-Ray 카오스 코스모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랜드스케이프 최신 버전에서도 이 AI 머티리얼 생성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자체가 자산이 거의 이제 3만 개까지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정말 많은 자산들, 뭐 3D 모델뿐만이 아니라 머티리얼 자체도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말 나만의 재질을 갖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알베도 맵만 가지고 계시면은 그 텍스처를 기반으로 해서 PBR 머티리얼을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AI 기능을 통해서 뭐 이런 조정 및 자르기를 따로 추가하실 필요 없이 심리스하게 자동으로 알베도, 뭐 노멀 맵, 리플렉션 맵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차후에 뭐 저장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머티리얼 생성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오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카오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V-Ray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렌더팜의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서 그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크레딧을 소모해서 뭐 렌더팜 머신 없이도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주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클라우드 안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런 추가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협업에 좀 더 중점을 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상된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간소화된 디자인 리뷰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화면에 보이시는 건 예시로 제가 QR코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보시면은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가상에서 직접 모바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자 장면을 클라우드상에 업로드해서 장면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꽤 오래된 스탠다드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3D 스트리밍이라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QR코드는 한번 직접 한번 찍어 보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3D 스트리밍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온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 기능은 랜드스케이프의 그 현재 웹 스탠드 언론과 데스크톱 그 스탠드 언론의 장점을 결합한 거고요. 최고 품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면서도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델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협업자에게 조작 권한을 넘겨서 혼자서 또는 함께 탐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누구나 랜드스케이프에서 의도한 그대로, 그 다음에 디자인한 내용과 차이 없이 설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랜드스케이프가 설치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고성능 하드웨어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모바일 기기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피드백 루프를 단축할 수 있도록 댓글과 시각적 주석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그 협업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뭐 라이브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같은 공간에서 하실 필요도 없고 주석을 통해서 수정 사항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능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아키디자인 컬렉션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화 번들 제품이고요. 베라스를 통해 초기 아이디에이션하고 컨셉을 정하거나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설계 과정에서의 워크플로우를 시각화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임팩트를 통해 빌딩 성능을 분석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로 만들어진 장면을 통해서 좀 더 고퀄리티의 그런 품질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 앰비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앰비전은 설계 데이터를 훼손하지도 않고 랜드스케이프의 장면을 그대로 불러와 고퀄리티의 시네마틱 영상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방지하고 프로젝트 지출 비용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카오스 AI 추가적인 기능들이나 카오스 클라우드 협업 기능을 활용하여 팀 간 그리고 클라이언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딥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컬렉션 제품을 통해서 건축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시면서 스스로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번들 제품을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차후 이 웨비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네, 마음껏 Q&A 그 시간이 할애하는 상에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웨비나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